나도 피해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다. 가장 강한 종류의 이렇게 처분이란 말이죠. 소속사의 그런 그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입니다. 이번에는 송하윤 배우의 이제 학폭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하윤 씨가 반포고를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그 반포고 재학 시절에 폭행을 당했다. 이유 없이 불려나가서 뭐 뺨을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남성의 학폭 제보가 있었죠. 송하윤 씨는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한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보가 또 이어졌죠. 송하윤 씨를 포함한 여러 명한테 이렇게 공동으로 폭행을 당해서 뭐 사주의 진단을 받은 그런 피해자가 나도 피해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가 진실이냐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송하윤 씨는 두 번째 학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경미한 징계가 아니고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송하윤 씨는 내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도 맞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거랑 맞은 거니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거다, 이런 사건인데요. 몇 가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말이 사실인 것 같으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연예인 분들의 학폭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연예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 이제 이 학폭 폭로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참 과거의 일이에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도 부족하고,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연예인 측의 진술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이게 대응하는 방식은 같이 학교에 다녔던 다른 동급생들의 뭐 사실 확인서나 증언이나 이런 거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양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의 학폭 사건이 터지면 진실이냐 거짓이냐라는 이 판명이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연예인들의 이미지는 완전히 이제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솔직히 저는 알 수 없죠. 송하윤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학폭 사건과 달리 딱 하나 판을 가르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송하윤 배우가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가장 강한 종류의 이렇게 처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학교폭력 이 처분을 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처분서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들의 그 회의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건이고 피해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뭐 당사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진술과 회의가 문서로서 남아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학폭 피해자의 폭로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제 전학 조치가 나왔는데 자발적인 전학을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물론 말이 안 되죠. 사실 자발적인 전학이 아니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전학을 갔다라는 이제 송하윤 씨의 그 해명은 사실 틀린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송하윤 씨 이제 기존의 주장처럼 내가 때린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맞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의 강제전학 처분에 내가 불복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전학을 간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다툴 수는 있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다. 이 정도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한 이유로 강제 전학 조치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안 하고 뭐 이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송하윤 씨의 이제 주장이 신빙성이 저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소속사에서 이제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LA에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한국에 들어오실 수는 없겠느냐, 우리가 LA에 갈 수도 있다, 일단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조용히 이렇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이게 최선의 그 대응 방법이었겠느냐라는 뭐 그런 질문도 있으신데, 썩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속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일단 학폭으로 문제만
이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결론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연에 어떻게 방지해서 거기까지 안 나가게끔 하고자 했던 그런 소속사의 그런 그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대응이었고, 예를 들어서 학폭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대중의 그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 활동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바로 그냥 미련 잡고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음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협상으로 해서 뭐 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서 이제 법적인 이렇게 평가를 받게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게 이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활동을 못 한다는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고, 학폭 연루가 된 그런 연예인 또는 유명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법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법적 평가를 받는 거, 이거 하나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